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웃고 계신 건 아닐까요?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계산만 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있다는 건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연을 맺을 사람과 끊어야 할 사람을 가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단칼에 인연을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 유형에 대해 탈무드와 유태인의 지혜, 그리고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유태인들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듣기 전에 사람의 눈을 본다. 어리석은 이는 말을 듣고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욕심이 보이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연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연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오랜 친구라 믿었던 사람과 함께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반반으로 나누고 서로 도우며 잘 꾸려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연희 씨가 전부 맡고 그 친구는 매번 이유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학원 간다. 몸이 안 좋다. 부모님 댁에 일이 있다. 그런데 정작 SNS엔 카페에서 여유롭게 찍은 사진들이 매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연희 씨가 거래처와의 분쟁을 혼자 해결하고 사비까지 들여 물건을 맞췄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매출은 나왔으니까 됐잖아. 한마디로 끝내고 말았던 날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연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힘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단호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 달 뒤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해놓고 책임은 회피하고 결과만 함께 가져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번의 기회보다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을 한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빼앗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정연의 씨처럼 겉으로는 좋은 인연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 유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실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칼에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항상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늘 함께 하자고 하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엔 언제나 모습을 감추는 이들. 여러분도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인천에 사는 박소영 씨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낸 절친이라 부르던 친구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 친구는 항상 말로는 뭐든지 도와줄게. 네가 힘들 땐 언제든 나한테 말해. 라고 했지요. 하지만 막상 박소영 씨가 육아와 직장 병행에 지쳐 진짜로 너한테 아이 잠깐 맡길 수 있을까? 라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아, 미안. 나 오늘 미용실 예약했어. 다음에 시간 될 때 봐. 그 다음에도 소영 씨가 지쳐서 기댈 곳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친구는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내 얘기까지 들을 정신이 없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소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받아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은 공짜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은 때로는 칼보다 더 깊게 사람을 베는 법입니다. 진짜 인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마음이 가볍고 행동이 많은 자는 믿음이 무겁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사람은 질투와 비교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가장한 비난을 일삼고 내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든 여러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대구에 사는 김도윤 씨는 최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며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요즘 아무나 따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한텐 대단하다. 이 한마디에 도윤 씨는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너는 원래 별로인데 그 정도면 됐다는 은근한 깔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 씨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돌아보며 예전에도 그 친구가 누구보다 먼저 축하하는 척하며 항상 비교를 섞어 이야기해왔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 자격증 작년에 생각은 했는데 귀찮아서 안 땄다. 그거 따서 어디에 써? 이런 말들은 진심 어린 응원이 아니라 질투심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걸 이제서야 명확히 느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봐도 기뻐합니다. 비교가 아닌 응원, 질투가 아닌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어리석은 자의 불 속에서 피어난다.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불이 번지기 전에 그 인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 즉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불쌍한 척을 무기 삼습니다. 부산에 사는 조미정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최근에야 정리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날 몰라줄까?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 미정 씨는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고 도와주고 심지어는 생활비 일부까지 빌려주며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미정 씨가 조금 힘든 일을 겪고 나 요즘 좀 지쳐라고 말을 꺼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야 뭐 힘든 게 있겠어. 나는 매일매일 전쟁이야. 그 말은 미정 씨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을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들의 말은 공감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방식이죠. 탈무드에선 이런 사람을 눈물로 검을 감추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론 약한 척하지만 속으론 계산하며 남을 조종하는 이들. 그 누구보다 위험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을 끝없이 소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끝없이 소진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진우 씨는 사촌형과의 관계로 늘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사촌형은 이진우 씨에게 뭐든 부탁했습니다. 컴퓨터 좀 봐줘. 자취방 좀 옮기는데 와줄래? 현금이 급한데 한 100만 원만 며칠만. 진우 씨는 항상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형은 그 어떤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되갚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형제 사이에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며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 그 형이 또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중고차 하나 사려고 하는데 대리점 같이 좀 가줘라. 너 이런 거 잘 알잖아. 그 순간 진우 씨는 처음으로 지금은 내가 힘들어. 다음에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됐어. 너도 이제 딴 사람 다 됐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진우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감정의 채무 관계였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도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도구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등에 앉아 높은 곳을 구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네가 힘을 잃을 때 먼저 도망칠 것이다. 이 말처럼 여러분을 발판 삼아 편안히 살려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와 6번째 유형의 사람, 직무조건적인 지배와 조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인연은 항상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널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오민재 씨는 대학 동기 중 한 사람과 10년 넘게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응원하며 직장과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가 이직을 고민할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참을성이 없잖아. 그 회사에서 못 버티고 나오면 또 후회할걸. 민재 씨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런 사람이랑 만나? 하며 만나는 사람까지 판단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계획을 말했을 때도 그 동네는 별로야. 너랑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민재 씨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 앞에는 항상 나는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졌고 무슨 선택을 하든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인생을 왜 남의 잣대에 맞추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도움이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조언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조언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그건 지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짐승은 결코 스스로의 길을 걷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의 판단도 없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헐뜯고 악에 없는 말처럼 포장된 비난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박선희 씨는 직장 내 동료와 점심을 자주 함께 했지만 그 식사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피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동료는 언제나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걔는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예민하잖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부장님은 좋긴 한데 가끔 너무 오버하지 않아? 그리고 꼭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는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그냥 너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들은 비난 같지 않은 척하면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용히 퍼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처음엔 그 말들에 휘둘리기도 했고 자기도 모르게 함께 끄덕였지만 어느 날 그 동료가 자신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비난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코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화살에 맞게 됩니다. 말의 칼끝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겨누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두 귀 사이에서 나온 말은 천마디의 발보다 멀리 간다. 말은 흔적 없이 퍼지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유형의 사람들, 즉 여러분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늘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비꼬는 말투고 응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늘 평가와 얕잡음이 숨어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강태현 씨는 어릴 적부터 항상 누나의 친구와 비교를 당해왔습니다. 학교 성적, 외모, 말투,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의 행동까지 항상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그 습관이 남아서인지 태연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늘 태연 씨에게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성실하긴 한데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 무기 되겠어? 진짜 웃긴 건 너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본다는 거야.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엔 걱정해주는 말 같았지만 그 말들은 반복될수록 태연 씨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강태연? 그 친구는 그냥 모범생이야. 뭔가 터질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한 걸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현재를 틀에 가두려 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말에 점점 갇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늘 한계 안에 가두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커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어두우면 마음도 어둡다. 여러분을 작게 만들려는 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빛을 가리는 사람은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단칼에 끊어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인숙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후배와 몇 해 동안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후배가 사회초년생이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력서를 봐주고 면접 코칭도 해주고 직장 문제로 상담도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후배는 인숙 씨에게 업무 자료를 대신 부탁하거나 업무 관련 인맥 연결까지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숙 씨가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그 후배는 선배는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정도도 안 도와줘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서야 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도움이 아닌 이용이었음을. 여러분, 도움을 요청받는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자원처럼 여기게 됩니다. 정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등을 다리 삼는 자는 네가 넘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다시 일어나길 바라지도 않는다. 이 말처럼 여러분을 도구 삼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너지면 등을 돌릴 것이며 다시 일어나도 아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런 사람은 내 곁에 두기엔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유형의 사람, 즉 여러분의 삶 전체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번째로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회의적이고 누가 잘 되면 그것도 얼마 못 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하는 말부터 던집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최유라 씨는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한 팀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부터 자신의 웃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선배는 아침 인사도 대충 받고 회의 중에도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히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결국 윗사람들이 다 가져가. 이 회사에 애정 가지면 손해야. 그냥 대충 살아. 처음엔 그 말이 현실적이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라 씨도 자신의 열정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지지?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그 부정의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유라 씨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라 씨는 과감히 팀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새로운 팀에선 작은 일에도 박수 쳐주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공기의 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뒤덮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입은 생명의 문이며 죽음의 문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기운을 뺏고 희망을 지우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분명히 다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10번째로 단호히 끊어야 할 인연은 감정적으로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고도 장난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하며 되려 탓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김병수 씨는 한때 연애를 했던 사람과의 관계로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언행이 거칠어지며 자존감을 깎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얼굴로 어디 가서 뭐 하겠어? 병수 씨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너 진짜 예민하다. 병수 씨는 점점 자신이 문제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무력감과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책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스스로가 작아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다. 그 말을 읽고 병수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여러분, 감정적 학대는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할 때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엔 너를 아프게 하고 웃는 자는 언젠가 네 눈물 위에서 미끄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웃음으로 덮으려는 이들과는 더 이상 인연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칼에 인연을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 유형은: 첫째,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 둘째, 질투와 비교로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넷째, 여러분의 에너지를 끝없이 소비시키는 사람. 다섯째, 선택을 지배하려는 사람. 여섯째, 험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일곱째,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 부정하는 사람. 여덟째,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 아홉째, 항상 부정적인 말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10번째, 감정적으로 상처 주고도 정당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존재한다면 그 인연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보다 누구와 함께 할지를 선택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끊어야 했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삶을 만드는 지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벼워지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